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국이 비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또 급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지금도 하루에 1,000명 이상씩 계속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This disease is still spreading from person to person through personal contact between individuals. They hold the potential for a much larger outbreak. 이동훈 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니까 그럼 신종이고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어땠길래 그래서 신종과 기존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비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신종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백 개의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기침가래 고열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죠. 우리가 2002년도, 3년도에 사스 사태를 경험했었고 예. 가깝게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줬던 2015년도 메르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견됐죠. 이번 우한 지역에서 아마 작년도 12월부터 이제 폐렴 환자가 발견되면서 그러다가 아마 1월 20일경에 우리나라의 설날 이후부터 굉장히 그 환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 굉장히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약간의 공포감도 같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 치사율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 약간 좀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다. 전파력은 약간 좀 강한 것 같다. 전파력. 예, 이게 좀 예. 걱정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증상에서 인후통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종류의 통증을 느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감기 환자들도 별 증상이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열 나시는 분도 있고 폐렴이나 호흡기 증상 있는 분도 있지만 이걸로 감별할 필요는 없으세요. 예. 이번에 그 무증상 환자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증상 환자. 그러니까 증상이 예.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무증상 환자분들이 바이러스 몸속에 갖고 있다가 무증상 감염이라고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배출을 일단 시키셔야지 감염이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숨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합병증이 있겠죠. 그래서 폐렴이라고 맨 처음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근데 그런 증상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심하게 앓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 바이러스 자체도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지만 우리 몸에서 그걸 밀어내려는 면역 반응이 예. 발생되고 그 과정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 조직도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든지 폐렴으로 좀 위중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염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폐렴이 걸렸거나 아주 심한 기침을 마구 한다거나 하면서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을 전혀 안 보이면서도 전염을 시킬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가능합니까? 완전 무증상은 배출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마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일단 몸 바깥으로 나가는 바이러스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좀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길 갔다 오신 분들은 우한은 뭐 당연한 거고요. 최소한 14일 정도는 사회 활동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자기도 모르게 잠복기 지나가다가 중간에 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집안에서 지내시는 게 좋죠. 예. 만약에 불가피하게 나가면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접촉만 가지고 귀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침을 하거나 해서 바이러스가 자기 몸속에 있다가 이제 튀어나왔습니다. 밖으로.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오래 갑니까? 아니면 그것도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되면 좀 있다가 사라집니까? 이 바이러스는 결국은 말씀드리면 기생충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숙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기 감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날아다녀야지 공기 감염이 되죠. 날개가 없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다 떨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손을 짚어가지고 내 몸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손 씻기가 가장 쉬운 방어 방법이고 개인 위생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개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건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손은 자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굴 만지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메르스 돌이켜 보시면은 100명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인구가 10억이 되다 보니까 다 들리는 단위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단위보다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스러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공포감을 가지니까 다들 응급실에 가세요. 조금만 이상해도 가신단 말이에요. 무증상이신데 심지어는 증상 환자를 밀리게 돼요. 내가 응급실을 가시면은 거기에 있는 진짜 환자의 진료에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공포감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